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입니다. 이게 무죄에서 유죄로 일부 뒤집혔죠. 이 사건도 너무 이상해요. 이 사건도 요즘 판사들 왜 이러지? 요즘 이렇게 작정하고 이상한 판결들을 쓰지 싶어가지고 이 판결도 판읽기니까 이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1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법 심하게 말하면은 사법 학살, 사법 개혁의 이름을 띤 사법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47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전부 다 무죄가 났고 그 1심 판결문이 3,500페이지였었어요. 그게 다 무죄가 났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1심의 무죄 논리는 뭐냐면은 재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인데 직권이 있어야지 남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법행정권자,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그런 권한 자체는 없으니까 이건 남용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근데 2심은 어떻게 했냐? 외형상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을 한 그런 외형으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그런 결과가 되면은 유죄다. 뭐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재판 개입이 아니라 사법행정 업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재판 개입인 경우에는 유죄다. 그럼 외형 실질 이걸 누가 따져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뒤집었냐? 47개 중에서 2개를 뒤집었는데 한정위원 제청 취소 그리고 통합진보당 관련 문건 전달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정위원이라는 거를 대법원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정위원이라는 게 뭐뭐라고 법률을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라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런 게 어디냐 위원이면 위원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 이거는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한정위원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재판장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이게 그 국민연금법이었는데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위헌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헌재 위헌 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기분이 나빴나 보죠. 아니 우리 한정위원 인정 안 하는데 너가 왜 그거를 헌재에 이거를 위헌 제청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위헌 제청한 거를 취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자 부적절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 2심은 자 이거 너네 전화 걸었잖아. 이게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취소시켰잖아. 야, 외형은 전화를 건다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지만 실질은 재판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개입이다. 직권남용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통진당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사법행정권자에 해당하는 수석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한 거 이거를 유죄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2심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처벌 안 하면은 너무 부정의한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에 반로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직권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형은 사법행정의 외형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재판 관여 행위. 이거를 직권으로 인정을 하면은 행정처가 그렇게 전화 걸 수 있어. 행정처나 뭐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그렇게 일선 법원장한테 전화하거나 공문 보낼 수 있어. 이것 자체를 인정을 한 격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 독립이나 사법 독립에 더 치명적이다라는 게 이제 일선의 판사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대 논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왜 2심이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결국 처벌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굉장히 무리하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직권이 없다. 그러니까는 사법행정권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은 없다라고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어떤 사건에서 지금 신광열 전 수석부장 사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일선 판사한테 전화를 한 뭐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한 그런 사건에서 이미 그런 직권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대법원 판결을 안 따랐죠? 2심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아직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없다. 좀 누구 맘대로. 사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는데 2심은 아직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외형상 뭐 전화를 걸거나 뭐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법행정권자의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는 재판 개입인 경우에는 처벌한다라는 굉장히 좀 거친 논리인데 이런 논리로 일부 유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판결을 두고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처벌의 욕심이 너무 앞선 것 같다. 이렇게 법리를 왜곡해가지고 처벌의 욕심이 앞서서 1심이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한 거를 갖다가 우린 달라. 이거는 이러면 처벌 못 하잖아. 이런 논리로 이렇게 뒤집는 거는 결국 나는 2심이니까 난 이거 깰래.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맞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구조가 좀 희한한 게 1심하고 2심 판사들이 나이나 연역이나 재판 이력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런 1심을 이런 2심이 깨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은 1심하고 2심 판사가 자, 사법연수원 기수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1심이 29기, 30기, 32기, 31기. 근데 2심이 30기, 31기, 33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으로 적을수록 그러니까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 더 선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심이 29기, 30기, 31기 판사들이 1심을 썼는데 그 1심을 2심이 30기, 31기, 33기 이 사람들이 깼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따지고 보면은 자 2학년짜리가 숙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숙제검사 담임선생님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한다? 1학년이 한다. 거의 약간 그런 격이 아닐까 싶어요. 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1심이 더 기수가 높고 그리고 만약에 2심이 더 기수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것도 이상한데 혹시 또 100번 양보해서 2심 판사들이 좀 형사 경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런 중요 형사사건 씬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1심을 이런 2심이 깨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이거 그냥 우리 2심이니까 깰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판사 얘기로는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작년 이맘때 이 사건 판결이 났던 어떤 2심이 떠오른다. 그게 뭐겠어요? 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이 떠오른다. 그 사건 논리처럼 억지스럽다. 이게 보니까 판사들 사이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이 이상한 판결을 대표하는 어떤 밈이 돼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 과연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사법농단,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억지스러운 2심 유죄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사건 결론인데